세 번째입니다. 조국 장관 하마평 돌 때 주식 옮겼다. 남 몰라 경심이에게 물어봐 땡 쳤습니다, 여러분. 네. 자, 조국 네. 문제는 정말 우리 안 원장이 그동안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요. 자, 주식도 옮겨, 그 다음에 자기 사무실 이 압수수색하니까 굉장히 그 검찰 쪽에서 어저께 제가 서초동의 변호사한테 탐문을 해봤더니 꽤 건졌대요. 사무실에서요. 조국 사무실에서. 재밌는 일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집에서 제 주식을 그러니까 12만 주죠. WFM 주식 12만 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차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동생. 그런데 이제 본인 그러니까 7만 주를 차명을 산 것 같아요. 본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5만 주는 동생 집에 있었는데 7만 주를 하마평에 오르니까 옮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마평에 오를 때 부인보다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이 알았겠죠, 본인이. 당연히 그렇죠. 응? 대통령이, 야, 당신 한번 해봐. 예. 저 사정이 제가 본래 뒷조사하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아, 해봐. 그 조국. 그래, 맞아. 내가 뒷조사 해보니까는 우리 좌파적 인사들, 나 같은 더러운 인간들 많이 다 됐잖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승낙을 했어. 딱 집에 보니까 집에 있는, 이거 주식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 했겠지,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물론 이제 그 7만 주가 몇 장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증권 따라서 한 장에 1만 주짜리도 있고 1주짜리도 네. 있기 때문에 몇만 네. 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장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생 집을 옮겨놨다. 조국은 모른다? 모른다고 하겠죠. 아마 계속 할 겁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절대로 모를 수가 없고 어저께 이제 검찰이 조국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그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검찰에서 뭘 확실하게 잡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또는 그걸 뒷받침하는 즉 조국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경심이하고 의논을 해서 말하자면 주식을 옮겨놨던 거에 대해서 조국은 알고 있었다. 조국의 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벼르님께서 600만 원씩 8번 ATM 이것도 뭐 얘기가 되겠고요. 그날 보내준 거 그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검찰에 건졌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1월에요. 이 조간에서 조국이 민정수석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사로운 말하자면은 이 주식 투자를 못하니까 조간의 펀드를 경심이가 이제 이 조범동이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WFM의 주식을 12만 주를 사는데 이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가지고 2억 4천만 원을 금방 이제 저렴하게 사면서 챙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6월이니까요. 1년 반 뒤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간다. 이게 그냥 강력하게 돌 때 즉 경심이가 말하자면 동생한테 얘기를 해갖고 내가 갖고 있던 7만 주 너희 집에 있던 5만 주 이거를 합치자 이래갖고 7만 주를 동생 집으로 이사를 보냅니다. 방을 빼가지고요. 자, 이거를 볼 때 7만 주를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이것이 조간의 펀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검찰에서 누나 부탁으로 누나 집에 있던 7만 주까지 우리 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보는 거는 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부인이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차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위반 소지에 대해서 조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2019년 6월이라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마평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 조국은 이제 점점 되고 우리가 이제 좀 조국이 빨리 소환될 줄 알았는데 좀 네. 늦는 것 같은데 검찰이 확실하게 판을 짜서 조국을 소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환을 하면 저는 이번 주말쯤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게 8일 날 만난답니다. 이제 반부패 무슨 정부 회의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럼 이제 총장, 경찰청장 다 그렇죠. 참석을 합니다. 네. 아마 그때까지 아마 조국을 불러서 부르기는 좀 면목이 좀 서로 난처하겠지요. 그래서 아마 8일 넘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1일이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기한입니다. 11일이 아마 월요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사이 8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은 9일이나 10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네. 갖다 부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제 조국을 좀 배려한다면 토요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일요일 신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방송 프로그램도 뭐 저희도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 날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른다는 것은 이미 많은 종류의 증거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한 두세 번 더 부르겠죠. 만약에 그걸로 마지막 부른다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번 주말 조국한테는 참 흔들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불우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국 문제를 좀 더 이제 파들어 가면은요. 아까 이제 우국한의 53억도 빨리 뇌물조사해야 된다. 이제 스티븐 킹 원님께서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터질 겁니다. 네. 그래서 조국 게이트다. 제가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좌빨들하고 싸울 때 꼭 필요하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유재수 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유재수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굉장히 지금 한간에 도는 소문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소문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유재수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처먹고 비리의 온상이었는데도 따박따박 자기의 그 길을 챙기지 않습니까? 민주당 상임위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 그 부산시 부시장까지 이걸 볼 때 유재수는 뭔가를 크게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은 유재수하고 조국하고는 또 이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닝썬입니다, 여러분. 버닝썬. 저 버닝썬. 이 버닝썬이요. 참 애매한 사람 잡으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버닝썬과 윤총경과 그리고 조국. 이것도 아마 앞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국 게이트는요. 지금 경심위는요. 게이트도 아니고 그냥 열쇠? 키우먼? 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유재수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업체로부터 돈 받고, 뭐 해외여행하고, 네. 뭐 비행기 티켓 받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됐고, 감찰을 받는데 감찰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의 최정점에는 조국이 있었다. 자, 조국은 부산 사람이다. 그런데 유재수가 또 부산 경제부시장이 갔다. 그런데 유재수가 그럼 부산서 고등학교 나왔나 대학 나왔다? 전혀 아닙니다. 춘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서울서 대학 졸업했어요. 네. 부산과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산 가서 부산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경제부시장을 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고 왔는데 유재수란 사람이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일반 공무원으로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부속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맥이 트였겠지요. 추측컨대. 그러면서 PK의 이너서클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저렇게 문제가 이미 노출된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검찰 수사를 안 받고 경제부시장까지 합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서클에 들어갔다. 이너서클에 들어갔던 유재수가 사모펀드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자식들을 거의 인턴 다 시켰다. 그런데 조국이 또 사모펀드 건이 터진다. 그들 사이에는 사모펀드에 관한 많은 정보가 교류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수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가? 유재수를 정말 연고도 없는 부산 경제부시장이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임성봉님, 적폐청산 대상은 지금 정권이다. 이기현님, 조국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서 무척 속상하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플래티 클래프트님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200회 진짜 축하드리고, 전 작가님, 뭐, 건강하시고, 정말 건강하세요, 플래티 클래프트님도. 자, 자주 오시겠다고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을 이만큼이나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 힘겨운 발걸음,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글 굉장히 잘 쓰시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 김지연님 말씀대로 유재수 뒤에는 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조국하고 이제 정경심 이 게이트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집 앞에서는요, 이 족바들이 막 그 촬영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왜 사생활을 왜 너희들이 침해하냐 하면서 정말 그 언론들
막 촬영도 맡고 그런데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사이비 교도에 대한 네, 이야기 네, 하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연상시킵니다. 네. 합리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건 문제가 있다. 음.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지금 자식 관련해 가지고 그건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장관 아니 뭐 대통령 후보 네. 3위에 나오는 이런 나라 3위라고 주장한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주장하는 네. 그런 사람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돈데보이님께서 실방 1,000 돌파, 그리고 엄지척 614분입니다. 우리 이제 맹호부대님이 맨날 엄지척 막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은 막 목이 쉬는 것처럼 막 외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생팬 수준인데요. 네. 이 국민의식도 쇠퇴됐고, 제가 보기에는 진영 논리에 모든 것이 함몰되는 우리 사회의 퇴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우리 쪽 사람이면 모든 잘못, 어떤 그렇죠. 잘못을 하더라도 네. 안고 가는 거, 그건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고 문명 사회가 아닙니다. 그건. 네.